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보물방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해볼까 해요. 주위에서 주부님들이 분식집이나 김밥집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주부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음식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들도 맛있다고 하고 주위에서도 음식 맛있다고 하고 뭐 식당에도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는 해야 하겠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창업한 지 9개월 되었고요. 매상이 이제 꾸준히 올라가다가 저희가 겨울이 되면서 좀 주춤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3월 되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3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단체 주문을 90주를 받았었고, 그분들이 맛있다고 일요일에 다시 또 100주를 단체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 해서 그동안은 제가 이제 처음 창업하면서 이제 너무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못 만들었는데, 제가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또 궁금한 점, 이런 소소한 것들을 제가 전혀 물어볼 때나 이제 얘기할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급하게 창업을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여러 가지 시장 조사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해 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하시라고 하는 거는, 과연 내가 체인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 브랜드로 창업을 할 것인지 먼저 정하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인점을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그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는 쉬워요. 근데 체인점이라는 것들이 한번 유행을 하거나 이제 오픈빨이라고 하죠.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손님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것도 줄어들고, 또 처음에 이제 체인점을 하려고 치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치면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히 많고, 처음에 안 내더라도 매달 요즘 이제 가맹비 쪽으로 이제 갖고 가거나 아니면 재료비에서 또 이제 플러스가 돼서 들어가잖아요. 음식 종류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맹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비싸게 들어갔는데, 우선적으로는 그거를 대부분들이 통계학적으로 봐도 목 좋은 데서 장사를 시작하는 가게들도 2년 동안 장사를 해서 그 들어간 돈을 솔직히 빼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줄 돈 가지고 내가 좀 덜 번다 생각하고 꾸준히 장사를 이제 1년만 열심히 한다면 체인점보다 수익이 높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체인점, 아까도 말씀드렸지, 2년 해도 초도 비용 절대 회수 못 된다고. 거기다가 그전에라도 이제 도저히 힘들고 너무 해서 못하겠다 하고 이제 폐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다 그 돈이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하지, 열돈 가지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빚이 늘면은 정말 부담스럽고 그걸 갚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개인샵을 할 것이냐 체인점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샵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나머지 얘기들을 제가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음식 메뉴를 정하는 건데요. 이 음식 메뉴는 품목을 가게를 하면서도 계속 변경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할 때 너무나마 난 이 완벽하게 해야 돼, 이제 그러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메뉴를 정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는 처음에 이제 떡볶이랑 튀김, 뭐 순대, 돈가스, 냉모밀, 잔치국수, 쫄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식집 가면 볼 수 있는 음식들 있죠.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있는 재료를 쓸 수 있는 메뉴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또
그래서 하나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이제 먼저 생겼던 게 그 튀김을 튀기고 하다 보니까 야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야채와 뭐 새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얘네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해낸 게 이 볶음밥이었어요. 그래서 볶음밥 메뉴를 추가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이제 뭐 분식집처럼 순두부찌개라든지 이제 얘네들도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저희 집 오면 손님들이 그 순두부찌개 이런 백반 종류를 안 시켜요. 근데 알겠지만 백반 종류를 하려고 치면 반찬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 하는데 맨날 이 반찬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단골 오시는 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네 가게 오면 떡볶이도 있고 튀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돈가스도 있고 맛있어서 굳이 백반 종류를 먹지 않을 거라고 손님들이. 그러면 백반은 다른 데가 도 얼마든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과감히 백반 종류를 싹 뺐습니다. 사실은 제가 김밥을 되게 하기 싫었었어요. 왜냐면 김밥이 손이 많이 가고 사람이 거의 한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하다 보니까 제가 음식을 다 하는 판인데 안 그래도 바쁘다 거기다 김밥까지 또 하는 게 정말 싫어서 제가 김밥을 안 하고 계속 버텼었어요. 다른 거 가지고 떡볶이라든지 튀김이라든지 걔네들 가지고 매장에 내버리면 굳이 김밥을 내가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꼭 나는 우리 가게를 이런 컨셉으로만 장사를 할 거야, 뭐 이 메뉴는 꼭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간혹 계세요. 근데 제 생각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메뉴여도 손님이 안 찾는 음식이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메뉴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음식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김밥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손님들이 찾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밥을 시작했고, 대신에 김밥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바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뺀 게 튀김에서도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지만 전 저희 가게에 치즈 원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그랑땡처럼 생겨서 그 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거인데 오징어 많이 다져 넣고 맛있는데 제가 만드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즈 원자도 저는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모밀, 뭐 잔치국수, 얘네들이 단가는 작은데 손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김밥 하나 2,500원을 파는 거랑 잔치국수 4,000원에 파는 거랑 잔치국수가 끓여야죠, 식혀야죠, 뭐 이것저것 되게 손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 메뉴판이 이제 확장이 된 게 저도 역시도 무려 9개월이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치찌개, 순두부, 콩나물, 뭐 해장라면, 오징어덮밥, 제육덮밥, 떡국, 만둣국, 수도 없는 메뉴를 시도를 했다가 뺐다가를 반복을 하여서 지금의 메뉴판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메뉴 선정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저는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분식집에 맞는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해놓고 찾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그런 것들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6개월 동안은 수입이 없다는 가정을 하시고 운영자금의 여유를 만들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내가 운영자금이 따로 없더라도 나는 6개월 안 벌어도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때 도전을 해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식재료도 지속적으로 사야 되고요. 이건 어차피 계속 사는 거지만 메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제가 또 바꾸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뭐 주걱이라든지 국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사놓긴 했지만 이게 쓰다 보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는 그 음식물 담아놓는 100밀폐용기라고 하죠. 그 네모난 사각 흰색 통. 그거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재료 준비나 그런 것들을 넣어놓는 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계속 사야 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메뉴를 지속적으로 변경을 해가면서 또 메뉴 그릇이라든지 뭐 맞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시간이 저는 한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대출을 받았다거나 무리하게 생활비가 들어가거나 하시면 여유자금이 이제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합니다. 말로는 안 한다고 해요. 나는 그냥
내 생활비 정도만 벌면 돼. 근데 이 생활비가 400만원 들어가고 100만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사실 분식집 해가지고 이렇게 큰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이제 시작을 하시면 오픈발이라고, 그래서 동네 분들도 새로운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와보실 거고, 또 이제 지인들도 와보시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나오는 듯 해요. 근데 대부분의 주위에 한 달 정도 가면은 사그라들고, 주위의 분들은 호기심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 역시도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들어오시면서 여기 새로 생긴 가게인가봐 라는 손님들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최소 1년 이상은 가기 때문에, 전에 어떤 그 창업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이제 철거를 1년을 하다가 안 돼서 철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 무슨 가게가 있었지? 여기 가게가 있었네? 철거하니까 그때서 이제 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관심 없는 거에 아무리 대로변이어도 별로 그렇게 눈에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가게도 지금 9개월 됐는데도 새로 생겼네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 가게는 심지어 저희가 버스가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지만 버스 노선이 2개밖에 없기는 하지만 버스 정류장 앞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게에 대해서 처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은 금물이십니다. 근데 내가 시간당 알바 금액을 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 동안 계속 들어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시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루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잘 못하면 자녀님이라든지 배우자님이라든지 도와주실 분을 꼭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흔하게 요즘 최소한의 네이버, 구글, 다음 이 3대 포탈에는 가게 등록을 해야 되고, 가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가게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화면도 넣어야 되고 설정도 해야 되고,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컴퓨터를 아예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등록하고 수정하고 뭐하고 하면서 나중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됐는데, 컴퓨터를 본인이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겠죠. 요즘은 음식만 맛있다고 절대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 거, 홍보. 커다란 마케팅이 아니어도 이 정도 3대 포탈에 등록해놓고 우리 가게를 PR하는 정도는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근데 이것도 안 해놓고 장사하시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본인이 하시든가 아니면 옆에서 조력자를 만드시든가 요거는 하고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등록을 해놓고 가게를 하다 보니 배민이나 쿠팡, 요기요 등 배달 어플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 저희 덕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좀 신경을 써서 업체 등록이라든지 관리를 하시고 리뷰도 열심히 모아보시면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꾸준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게는 주말이면 네이버 검색하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보통 최소한 3-5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 작업들이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개업 초창기에 계속 할 일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가기는 하는데 이 컴퓨터 작업까지 하는 데는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못하시면, 아니면 본인이 잘 하시더라도 가족 중에서 본인을 도와주실 분이 있으시면 제일 좋으세요. 막연하게 가족이니까 이걸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많은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줄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셔서 같이 찾는 그런 조력자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안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님들이랑 싸우십니다. 네가 해준다고 했잖아. 왜 자녀님들 간단하게 한 번 해주고 마는 걸지 알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봐주고 지속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셔서 꼭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들어 보셔야지, 고객들이 요즘은 홍보를 잘 해야지만 빨리 유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저는 이제 오픈 날짜 있죠. 개업 일자를 저는 3월 정도
봄에 시작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제가 해보니까 저는 7월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음식도 괜찮고 손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가 제가 그랬죠. 겨울 되면서 손님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7월 말이니까 거의 8월부터 해가지고 8, 9, 10, 11, 12, 11. 그러니까 12월까지 4개월하고 저는 이제 겨울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들이 겨울이 되면 대부분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겨울에 준비를 오히려 이제 창업을 하시고 싶으면 겨울 동안 준비를 하시고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3월 초 정도에 오픈을 하시면은 한 달 정도 일이 이제 손에 익는다는 과정을 하고 3월부터 장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라고 치면 4, 5, 6, 7, 8, 9, 10, 11 그러면 8개월이란 말이에요. 저는 4개월하고 겨울을 맞았는데 그래도 8개월하고 겨울을 맞으면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나는데 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실 저희는 겨울 나는데 정말 힘들었던 게 4개월하고서 이제 겨울을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생활비들이 있고 하는데 이제 벌써 이제 짰잖아요. 이게 모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배달 알바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겨울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저희처럼 이렇게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기 역시도 잘 챙겨서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을 나실 때 그래도 수월하실 것 같아요. 원래 첫 해 겨울은 정말 혹독합니다. 6번째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배달 장사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제 가게 일도 손에 안 익은데 배달을 하게 되면 실수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하게 되면 악플 달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고요. 배달 어플들도 이제 사진이라든지 배달 단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해야 되고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바로 같이 시작을 해버리면 가게 일을 할라 이거 배달 그 어플 신경 쓸라 배달할라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 저 역시는 오픈하고 한 달 정도 뒤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정말 정신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 등록이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배달 어플 등록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또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기회가 될 때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유의할 점 중에 7번째. 7번째는 분식집이든 김밥집이든 창업을 하고 싶은 내 가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시면 최소한 그 업종에서 한 달만이라도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상담 사무실이 1층이다 보니까 대로변에 또 있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리모델링 해서 가게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바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도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게 오픈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일을 해볼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그 업종에서 하지 않았어도 배달 알바를 제가 한 2달 정도는 해봤었습니다. 보면 이 배달에 대한 영상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가게에서 배달 장사를 하면서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다른 가게들은 어떤 용기를 쓰는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오픈하시기 전에 제 영상을 봤잖아요. 저는 이런 영상을 볼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보셨잖아요. 꼭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해보시고 그래도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그때부터 이제 가게 장소라든지 뭐 음식 레시피, 오픈 절차, 뭐 직기비품 등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되게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가게부터 알아보잖아요. 막. 그리고 음식 레시피도 막 생각을 하고 오픈 절차라든지 직기비품 막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체인으로 할 것인가 개인 브랜드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메뉴 정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6개월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아는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오픈 예정은 겨울에 준비하셔서 3월에 오픈하시는 게 훨씬 1년을 버티는데 수월하실 거다 생각이, 제가 수월하실 거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배달 전사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그때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분식집 창업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이 이제 1년 미만을 폐업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장사도 계절마다 손님이 오시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버텨야지 이곳이 장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시작하시는 거 혹시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